A라는 사람이 있어. 결혼을 했지. 자식이 있어. 부인은 먼저 죽고 없어졌지. 재산이 100억대 재산가였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황혼의 사랑을 맞이해서 D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얘다 90억을 무상증여했어. 줬어. B도 A가 죽었지. 자식인 C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었으니까 내가 100억 물려받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내 손에 떨어진 거는 10억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궁금했어. 나머지 90억이 어디 갔을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거네. 그래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지. 나 아버지한테 받을 제 그 유산을 정당하게 다 못 받았어요. D한테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판결 내기론 A가 D한테 준 것도 인정해야 되겠고 C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도 인정은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90억 주지 않았을 때 재산 100억을 가정을 해서 이 금액의 2분의 1을 C가 받게 해줘. 그러니까 D는 C한테 얼마 줘야 돼? 얘는 총 50억 받아야 되니까 40억을 돌려줘야 돼. 상황은 이런 거야. 이제 이런 게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A가 D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게 90억짜리 도자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깨서 줄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C는 D한테 어쨌든 40억 받아와야 돼. 그러면 지금은 D의 소유인 90억짜리 도자기에 소유주가 둘이 되는 거야. C하고 D. C는 90억 중에 40억, 9분의 4의 지분이 있는 거고 D한테는 9분의 5의 지분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알았어. 그냥 90억짜리 도자기 내가 갖고 40억을 돈으로 줄 수도 있어. 그 다음 도자기가 아니고 땅이야. 땅이면 그냥 40억 원어치 잘라서 땅 줘도 되고 40억을 줘도 돼.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네. 자, 다시 90억 원어치 땅을 받았어. 혹은 주식을 받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엄청 잘 불려가지고 150억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얼마 달라고 그래야 돼? C는 40억. 아버지가 준 돈 90억으로 150 만들어놨으니까 150억 더하기 내가 물려받은 10억 160억의 절반인 80억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 다음 이 사람한테 주식을 물려줬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이 90억에서 150억이 됐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40억은 그때는 이 여자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쥐고 있었어도 150억이 됐었을 거야. 그 90억은. 그쵸? 그러면 그때는 150억 더하기 내가 받은 10억, 160억에 80억을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뭐 했을까? 예를 들면. 않고 잘 기다리는 거. 존버한 거야? 네, 그것도 노력이라고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들었으면 90억 받자마자 팔았어. 예를 들면 땅이었다라고 합시다. 가만히 있었어. 근데 갑자기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올랐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 주식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주식 계좌도 접속한 지도 6개월이 넘어 있어. 그런 경우이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됐을까?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게 10에서 13번 요 지문이다. 얘네들 이름이 있어. C는 상속인. 물려줄 A는 피상속인. 그 다음에 D, 그냥 돈 거저받은 사람. 이 돈 거저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죠. 무상취득자. 무상취득자. 그냥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 설명할 때에는 아버지, 아들, 노년의 사랑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야. 그게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사유재산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렇지. 아버지 노년의 사랑한테 90억 줄 수 있어. 그러나 기부와 같은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버지와 노년의 사랑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가 있다. 아버지는 90억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40억 뺏기고 50억 준 거밖에 안 되잖아. 무상처분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변화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거 받게 해주세요. 언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요 A한테 아버지한테 형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형제는 어차피 상속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돼. 이때 무상처분자는 아버지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아버지 유산 물려받기로 했어요 라고 결정을 하면 아버지 빚도 물려받아야 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아버지가 뭐 한 200억대 재산가야. 근데 은행에 대출받은 게 한 300억 있어. 그러면 그거 상속 포기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이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소멸하는 거야. 100억은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얕거든요. 알아놓을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노년의 사랑한테 90억 안 줬다고 할 때, 상속인들,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아들이 아버지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2분의 1만 보장된다. 아, 노년의 사랑한테 주지 않았으면 100억 다 받는 건데 50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 완전 아들만 좋아하는 아버지 있잖아. 딸 아들인데 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죽을 수 있어. 유언까지 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해서 서류 작성했는데 그때 되면 저 변호사 이 새끼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줬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내 딸들이 어떻게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거야. 이 아들한테 우리가 받을 거 달라. 이렇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다가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피상속인한테 아까 남았었던 거 10억에다가 노년의 사랑한테 줬었던 재산 90억 더해서 100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유류분은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 왜 만들었습니까? 상속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게 유류분권 제도의 취지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절반이니까 50억 주세요라고 해서 50억 다 받아올 수는 없어. 아까 이미 10억 받아왔잖아. 그 저기서 10억 뺀 40억만 받아오는 거라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쓰자면 아까 90억 더하기 넘어간 90억 내가 물려받은 10억의 2분의 1 50억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받은 10억은 빼서 얼마? 40억 받아오는 거라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다. 노년의 사랑님 40억 돈으로 주세요. 이거는 아니야.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다. 물건을 고스란히 돌려주거나 주식을 고스란히 돌려주거나.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할 때, 뭐 예를 들면 90억짜리 도자기였다거나 그러면 잘라서 줄 수는 없잖아.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잘라서 줄 수 없으면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돈으로 주세요. 예를 들면 땅 잘라서 팔아서 금방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래도 유류분권자와 아들과 무상취득, 노년의 사랑의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가 있다. 물건 대신 돈으로 줘도 될까? 할 수 있대.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잘라서 주나? 무상 취득자, 노년의 사랑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아까 계산했을 때는 40억이었죠. 이 40억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거 고스란히 다 팔면 90억이잖아? 90억보다 작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가 있다. 얼마? 90분의 4 반환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고 각자의 몫이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을 갖는 거야, 그 도자기.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을 하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까? 유류분의 취지에 따라. 유류분의 취지는 뭐예요? 돌아갈 당시 시점 그 재산을 물려받는 거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노년의 사랑이 노력해서 재산을 늘려놨으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그러니까 90억을 150억으로 자기가 힘써서 늘려놨으면 90억에서 기준이, 90억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90억을 기준으로 해야지 150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됐을까? 11, 2, 3 네 문제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옆에 있었어. 어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유류분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못 써. 괜찮지.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이 된다.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었네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부족액 일부가 아니라 일단은 전체야. 그래서 2번 틀린 얘기지. 3번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여기 위의 상황에서 아버지 살아계신 상황에서 노년의 사랑 찾아가서 40억 주세요. 못해.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해야 어디가 있냐? 사망해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 팔았어. 유류분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완전 깡패지. 우리 아버지가 돈 받고 팔았는데 이거를 가서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노년의 사랑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내가 받은 건 90인데 거기서 40억 뱉어 줘야 되니까 자신의 의견에 반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면, 물건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아니요. 비율을 받는 거지. 다른 말로 지분을 받는 거지.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그러니까 아들이 받아올 게 많을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겠지. 아들이 받아올 게 많을수록 무상 취득자 지분은 줄어들겠죠.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지분으로 반환한다? 아니지. 돈으로 반환해야지. 물건을 줄 수 없으면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해야 돼.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주세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도자기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잖아.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가 있다. 그렇지. 왜? 재산이라는 건 재산 그 자체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4번 맞는 얘기죠.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이 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 물건의 일부가 반환이 되면 무상 취득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무상 취득자, 노년의 사랑을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지. 나눠서. 유류분권자, 아들은 부족액만큼 돈을 받는다? 아니요. 얘도 지분을 받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 뭐였어요?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취지가 뭔데? 아,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줘야지. 정답 2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해서 상정되기 때문에 당시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13번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 그림 그려도 괜찮아. 여기에다 저는 옆에 여기 물건 옆에다가 지문 옆에다 쓸게요. 갑의 재산으로 물건 A와 B가 있었어. 그 외에 재산이나 채무는 없고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노년의 사랑이겠지. 을에게 A 물건을 넘겨주었고 지우자. 다음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사망을 했다. 갑의 상속녀는 부인 없이 자녀 병만 있다. 병은 생각했겠지. 아버지한테 물건 A랑 B 물려받으면 되겠다. A의 물건은 을이 A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건네줬을 때 300짜리 물건이었는데 사망한 날로부터 갑이 사망했을 때에는 700이 되었다. 700.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권을 행사했다. 그 700 중에 일부 돌려주세요.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을 때부터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B는 계속 100짜리였었어. 1번 A의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무력과 노력했다라면 300이 기준이야, 700이 기준이야? 700이 기준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700 더하기 지가 물려받은 거 얼마? 100. 이거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이미 내가 100 받았지. 그러면 얼마? 400에서 100 빼니까 300.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맞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 물건은 7분의 3입니다. 전체에 얼마 받아와야 돼? 300 받아와야 되지. 지금 얼마짜리 물건에서? 700짜리 물건에서 300 받아와야 되죠. 그러면 7분의 3이지. 2번 괜찮아. A가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기준은 300이야, 700이야? 300이지. 그러면 내가 받을 거, 병이 받을 건 300에다가 B 물건 100짜리, 이거의 절반인 2. 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100을 빼면 얼마? 400, 200, 100만 원밖에 못 받아와. A의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 물건의 대상이 얼마 받아와야 돼? 100 받아와야지. 지금 얼마짜리? 700짜리. 700짜리 물건에서 100만큼. 그러니까 7분의 1이지. 3분의 1이 아니라.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300에서 700이 됐을 경우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했을 경우 노력을 했건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을 했건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죽기 직전 갑은 손에 뭐 들고 있었어? B 들고 있었지. B 들고 있었고 그게 병한테 넘어간 거죠.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그렇지. B의 가치는 계속 변하지 않고 100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됐을까? 일단 정치.